안녕하세요. Do Your Own Research 도우리입니다. 오늘은 월콜스하고 롤스타운 모럴스 오늘 나온 소식 몇 가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. 오늘 그 퍼지 팬다라는 그 헤지 펀드 회사 같아요. 이름이 상당히 재밌는데요. 퍼지 팬다라는 곳에서 그 월콜스 그룹하고 롤스타운 모럴스를 이제 매도를 종용하는 그런 그 공매도 리포트를 냈어요.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됐는데요.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그 이런 이유들에 뒷받침하는 논리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지가 못해요. 어, 다운로드 링크를 제가 클릭을 해서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돌아갑니다. 계속 돌아가고 볼 수가 없어서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리포트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퍼지 팬다가 이제 걸어놓은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거를 쭉 좀 봤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 미국 우체국과의 계약은 물 건너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우체국 쪽에서는 뭐 나온 게 없고요.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월콜스의 기술들이 어, 그 월콜스만의 기술들이 별로 없다. 특허 기술들이 별로 없다. 다 다른 기술 다른 회사에서 가져온 기술들이다. 그다음에 UPS하고 이제 결별을 했다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UPS는 그런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발표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을 막 실었고요. 그다음에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서 그 주가를 좀 부풀렸다.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또 다 아는 내용도 있습니다. 월콜스가 수익률이 없는 회사다.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회사다. 근데 사실 월콜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 개발하고 지금 생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생산을 해서 수익을 낼 그런 회사로 저는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투자를 매수를 그렇게 한 거고요.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유튜브를 매수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게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. 어떤 유튜버가 나와서 인정한 것도 없고요, 아직. 뭐 앞으로 나올까요? 뭐 모르겠습니다. 아직은 없어요. 근데 그런 얘기를 벌써 실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롤스타운 모럴스 CEO 스티브 버넌스 이 사람을 그 니콜라의 트래블 밀턴하고 비유를 했어요. 그 얼마 전에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를 종용하는 리포트를 냈었죠. 니콜라에 대해서. 그 이후에 이제 니콜라 주식이 폭락을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그 CEO인 트래블 밀턴이 사퇴를 했었는데요. 그 트래블 밀턴하고 이 롤스타운 모럴스의 CEO를 그냥 비교를 해서 거의 뭐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. 어,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써서 그래서일까요? 사실은 그 월콜스 그룹이 한 몇 달 전에 힌덴버그한테 공격을 한번 받았었죠. 그래서 폭락을 한번 했었습니다. 한 30% 폭락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그렇게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좀 한 하루 이틀 지금 며칠 약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처음에 한 몇 달 전에 힌덴버그 헤지 펀드사에서 받았던 공격보다는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고요. 어, 뭐 그렇게 걱정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음, 그러니까 뭐 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. 지금 그 미국 우체국과의 계약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세 회사가 최종 그 심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? 그 비더로 세 회사가 있는데 월콜스 그룹이 전기차로 지금 비드를 들어갔고요. 그다음에 어시컷이라는 그 포드 회사의 반개 회사죠.
군용 차를 만드는 파트입니다. 어시컷이라는 데가 지금 휘발유 회사로 지금 비드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마힌드라인가요? 마힌드라라는 회사가 그 휘발유와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월콜스가 뭐 이 계약을 전체를 다 가져오지 않더라도 일부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일부만 가져오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. 어차피 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. 이제 미국의 많은 주들 또 전 세계가 그렇죠. 이 석유 휘발유로 해서 CO2를 배출하는 이런 차량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가려고 정책을 펴고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35년이죠. 15년 이후에는 아예 휘발유 차를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어요. 그 주지사가. 그럴 만큼 지금 휘발유로 가동하는 차량들이 앞으로 점점 이 시장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계속 그 적자를 내고 있는 미국 우체국이 그 휘발유를 계속 쓰는 차를 선택을 할지 그것이 좀 의문이고요. 그다음에 뭐 오일 체인지라든가 이런 그 운용 비용들이 만만치 않고 또 휘발유에 나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,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전기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만약에 USPS 컨트랙이 실패가 간다 그래도 이 전기차 이 딜리버리 시장에서 여태까지 계속 준비를 해온 월콜스가 2021년부터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콜스 제가 뭐 제 포트폴리오가 워낙 좀 작고요. 그 중에서도 월콜스 주식을 되게 소량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주식이 좀 떨어지면 그 떨어진 가격에서 또 더 소량 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장기적으로 한 1년 이상은 그냥 묻어두고 갈 그런 주식으로 저는 그 이 월콜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퍼시펜다에서 낸그 공매도 리포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저는 뭐 이렇게 상관이 없게 느껴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롤스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전기차 주식이 너무 아니, 전기차 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를 한 회사예요.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고요. 그래도 이 전기차 쪽에서는 이 전기차 픽업 트럭 쪽에서는 롤스타운 모터스가 아무래도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전기차가 쪽이 테슬라가 있고 그다음에 월콜스가 있고요. 그다음에 월콜스 같은 경우는 아크 인베스트 그룹도 많이 투자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약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장투로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전기차 주식은 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찰지 포인트도 제가 얼마 전에 매수를 하는 상황이라서 아주 소량씩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. 좀 부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프로테라 전기버스 회사 이것도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롤스타운 모터스는 좀 약간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쪽 이 픽업 트럭 쪽에서 전기 픽업 트럭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10월 22일 날 최종 상장을 표결에 붙입니다. 그래서 2주가 남았죠. 2주 동안 이 주식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이제 롤스타 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펙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즘에 스펙이 또 타격을 많이 받아서 스펙주들이 지금 힘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이 롤스타 모터스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간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.
그런데 이제 22일 날 통과가 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. 이제 보고는 있고 이 통과가 되면 한 10월 말까지는 이제 티커 심벌이 바뀌어서 이제 상장이 되죠. 뉴욕 그 증권 시장이 라이드로 이제 상장이 될 것이고요. RIDE로 상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계속 지금 하락세를 이어갔어요. 한 30불에서 한 10불 정도가 지금 떨어진 거죠. 지금 31불에서 2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 인수합병, 최종 인수합병 소식이 때문이었을까요? 지금 또 큰 폭으로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. 이 상승 모멘텀이 내일 지금 본장에서도 이어갈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. 이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럼 오늘 그 월콜스와 롤스타 모터스 몇 가지 소식들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